오히려 그 당하는 사람들이 막 상담소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나 좀 오늘 멋있지 뭐 약간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겉으로는 티는 안 내는데 속으로는 다 좀 네. 깐보고 무시하는 그런 그쵸.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사실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별다른 자각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요즘에 나르시시즘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가 정말로 많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없다가 현대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이전에는 구분이 없다가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을 좀 많이 명명하면서 이런 콘텐츠가 좀 많이 등장한 건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나르시스트야. 이런 말들을 좀 일반인들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말을 사실 정말로 쉽게 쓰기는 하는데 뭘 의미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정도 이 개념들이 유행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르시시즘이라던가 뭐 나르시스트 그리고 뭐 가스라이팅 이런 용어들이 관계 내에서 착취하고 뭔가 이용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이제 악성 관계들을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이전에 제가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내용들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신분석에서 이제 프로이트나 이런 학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제 이런 뭐 가스라이팅이나 나르시시즘 관련해서 번역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출판사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번역사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꽤 됐어요. 몇 년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되게 이제 막 유행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그때 하셨으면 지금 대박이 났을지도. 네, MBTI도 예전에 한번 되게 오래전에 이제 누가 MBTI를 아냐 막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네. 유행이라는 건 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이 단어나 명명이 참 많이 난무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 단어를 쓰려면 이 뜻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몇 가지 특징만으로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오늘 깊게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나 SNS 상에서 좀 공유되어지는 이 나르시스트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자기애적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좀 악성 혹은 병리적인 좀 심각한 그런 상태의 그 자기애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거기에서도 그 개인의 어떤 성격 특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컨텐츠도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나르시스트들을 막 줄여서 나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막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고 함께하면 안 되는 존재처럼 좀 악마화해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그 이론적이고 개념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면 이제 프로이트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 애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뭐 나르시시즘 자체가 병리적이다, 문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악성적이거나 병리적이거나 좀 심각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가 되기 전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좀 있는데요. 나르시시즘을 자기애라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애가 꼭 나쁜 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뭐 이게 이따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하는 시간을 가질 테지만 자기애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뭐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도 좀 있어야 되고 한데 이게 나르시시즘으로 이제 표현이 될 때 그렇게 명명이 될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뭐 감각을 가지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자기애성 성격 구조라고 할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뭐 나르시스트와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뭐 인터넷 상이나 유튜브 상에서 사용되어진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규정되어져 있는 어떤 모습들은 이제 자기애에 아주 충만하고 또 뭔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그 자의식 그리고 타인의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막 칭찬이나 인정 욕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특징들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 막 관계를 끊어내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다루는 콘텐츠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바깥으로 좀 표출이 되면서 상대방을 좀 괴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자기애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기도 하고 또 건강한 자기애를 갖고 있는 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좀 뭐 너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너무 나르시스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나를 위한 어떤 선택들을 할 때 그것들이 뭐 이기적이라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좀 검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르시스트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나르시스틱한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런가, 뭐 이런 어떤 진단이나 또 규정을 짓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관계 패턴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과의 반복되는 이 패턴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적인 자기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뭔가 좀 착취하고 그런 자기애적인 어떤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역동이 좀 더 위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나르시시즘은 프로이트가 뭐 1차적 자기애, 2차적 자기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정신분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뭐 경계선 성격장애랑 같이 다루기도 하고요. 그 오토 컴버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애적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어떤 특징들이 저는 되게 좀 뭐 많은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신에 대해서 팽창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막 우리가 비대한 자아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 때로는 찬사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한테 굉장히 매달리거나 또 그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되게 니디한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용되어지는 그 나르시스트들의 개념들은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자기의 어떤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뭐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원래는 나의 욕구가 완전히 뭐 만족스럽게 충족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엄마나 나의 양육자가 내가 뭐 배고프거나 뭔가를 먹고 싶어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내 뜻을 미리 알아차려주고 마치 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어떤 대상과 같이 한 몸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뜻을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어떤 1차적인 자기애라고 한다면 2차적인 자기애는 너와 내가 구별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서 뭔가가 좌절된다던가
그 완벽한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다던가 이제 이런 느낌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적 자기애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 필요한 욕구, 뭐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 끊어져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나에게 몰두한, 아,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욕망, 에너지, 리비도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걸 이제 2차적 자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애적인 어떤 모습들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몰두하고 고립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상호작용하거나 연결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내면 안으로 철수해서 고립되어지는 어떤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누구와도 그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 아주 절대적인 어떤 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느낌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죠. 네네. 좀 되게 복잡하고 좀 깊게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의 그 개념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자존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개념을 많이 다루잖아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의미를 좀 설명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떤 느낌들인데, 사실 자존감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어떤 자아산업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생활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뭐 구조 속에서 막 많이 유행했던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제 자기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자기애가 과도하여서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집중하거나 공감하거나 관심을 기울이거나 하지 못하여서 자기한테만 몰두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르시시즘이 자기한테만 몰두하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이게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혼자서만 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표출이 되면서 이게 사회 안에서든 뭐 가족 관계 안에서든 연인 관계에서든 이것들이 상당히 이 관계를 너무 괴롭게 하고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 당하는 사람들이 막 상담소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결국에 이제 관계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관계 속에 놓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툴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구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나르시스트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중독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멋지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자기애적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애적 공급은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처럼,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뭐 빈 밭에 물을 대듯이 계속해서 뭔가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 느낌인데요. 이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특징들 중에는 내가 이런 고양된 자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자기애적 공급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나 잘했지. 나 좀 오늘 멋있지. 뭐 약간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칭찬을 바라는 그런 거죠. 찬사와 감탄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있기를 원하고 또 그걸 상대방에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요구하거나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거나 뾰루퉁한 느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뭐 분노하거나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자기애적 공급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사실 이 자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그 공급을 할 수 없을 때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이런 자기애적 공급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제 뭔가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또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칭찬하고 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바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 타인을 자신의 그 자기애를 공급하기 위해서 좀 이용한다는 것인데 네. 주변 사람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해주신 그 특성에도 좀 섞여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잘난 척 많이 하고 막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상대방한테 관심 없고 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다루는 컨텐츠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그 외현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한마디로 뭐 마초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트럼프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났고 나의 목소리가 매우 크고 뭐 그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이런 나르시스트들의 어떤 모습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뭐 거대한 어떤 것들을 뭐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만 이제 나르시스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타인의 갈채에 의존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빈약한 관계에 매달리면서까지 어떤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 다비드 나지오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이제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나르시스틱한 어떤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과 우울증이 어떤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완전히 이상적인 어떤 모습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 모습이 사실은 실제와 나와 너무나 그 간극이 클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지는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취약하고 깨어질 수 있고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고 이런 취약한 나르시스트의 특징도 분명히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외현적이라고 했는데 내현적인 어떤 나르시스트는 내가 말로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 나는 항상 약간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별로 표정에서 뭐 드러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뭔가를 잘 모르고 있고 나는 뭔가를 알고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자꾸 잘못하고 있고 겉으로는 티는 안 내는데 속으로는 다 좀 네. 깐보고 무시하는 그런 그쵸.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만 절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아까 이제 고립되어 있는 어떤 섬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단순히 이렇게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비유 드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형뿐만 아니라 내현형 나르시시스트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게 겉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지는 잘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나르시스틱한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살면서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뭐 이런 컨텐츠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악성적 나르시스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어떤 상황에서 특정의 어떤 관계에서 뭐 그런 때만 그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 항상 그 사람이 뭐 모두에게 그렇게 나르시스틱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정말 병리적인 어떤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정한 어떤 상황, 특정한 어떤 관계 특정한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좀 빨리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네. 그 관계 안에 놓이게 되면 오랜 시간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 콘텐츠를 다루기로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특징들을 좀 알아보면서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르시시스트다라고 딱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네.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특징들의 한두 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한 자료를 네. 사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 저희가 왜- 계속 언급해왔죠. 그쵸? 네. 네. 뭐 한두 개를 가지고 저 사람 나르시스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감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뭐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공감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얘기가 다 나의 이야기로 기결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를 해요. 나 이번 주에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너 내가 어떻게 뭐 했는지 몰라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 힘들었는지 그 브레인 배틀처럼 내 고통이 너 고통보다 더 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남의 공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본인의 어떤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래서 만나고 나면 되게 피곤한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그냥 단 한 번, 이런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단 한 번, 나도 예전에 그런 일 겪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초점이 본인에게로 돌아오고 이러는 경우잖아요. 소장님은 이제 그 힘든 상황을 얘기했을 때를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뭐 갔다 왔는데,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나 예전에 거기 갔었는데 막 여기 가봤어, 저기 가봤어, 막 본인이 겪은 걸 막 더 많이 얘기하고 이러는 스타일도 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면 뭔가 대화가 뭐 재미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무대에서 계속 자기 독백처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뭐 막 끊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 사람은 내 얘기에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맞아요. 저희가 톡식 피플 할 때도 잠깐 맞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로 자꾸만 네. 가는 느낌이 있어서 결국에는 기빨려서 집에 돌아온다. 뭐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자기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급해서 내 얘기는 듣자. 저 상대방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계속 내 얘기로 이제 가득 차 있다고 맞아요, 볼 수 맞아요. 있겠죠. 내 얘기를 이 사람이 듣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네, 그리고 그게 그 느낌이 항상 거의 자주 들면 그런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두 번째는 뭐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기애적 공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타인을 이제 대할 때 내가 그 단순히 칭찬을 좋아하거나 뭐 칭찬을 받으면 뭐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감탄과 칭찬 그리고 인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나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막 성과를 과장하거나 막 타인의 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뭐 내가 옛날에 뭐 이런 일들을 했고 뭐 사실 본인은 거기에서 그냥 어떤 참여원이었는데 막 자기가 다 그 프로젝트를 막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감탄과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 야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애적 상처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고 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반응들을 좀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집중받고 칭찬과 그 찬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방식을 쓰기도 하나요? 네.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내현적인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공격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듣고 보면은 나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뭐 미국 대통령 예를 들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영향력을 그럴듯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들을 막 과장해서 한다던가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불필요한 어떤 제스처들을 취한다던가 뭐 국제 정세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죠. 네. 근데 좀 드는 생각이 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성인이 될수록 물론 뭐 업무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거나 타인의 인정 때문에 뭐 뿌듯해지거나 혹은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 욕구를 채우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원하는 막 인정 욕구는 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칭찬을 좀 바라면서 약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아요. 네, 맞아요. 그 내면에는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어떤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칭찬을 이렇게 대놓고 어떤 감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나 잘했지, 나 예쁘지, 뭐, 나 훌륭하지, 이렇게 정말 아이처럼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가고 네. 싶은데. 그래서 그 클링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약간 매달리듯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의 어떤 그 자기애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한테 어떤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계속 뭔가를 바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좀 끔찍하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 다음 네. 특징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 특징은 이제 아까도 좀 뭐 말씀드린 것이기는 한데, 비판에 대해서 아주 그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견이, 내가 이제 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뭐 건강한 사람들 어떤 뭐 다른 의견을 들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뭔가 뭐 불편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악성적인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강렬한 반응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나는 솔직하게 이 사람에게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공격적으로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말을 잘못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말이 어떤 뭐 아주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 그 상대방의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취약한 어떤 지점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극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상대방은 잘못을 한 행동이 아닌데 마치 이제 자기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 상대방한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뭐 한다던가 갑자기 막 차가워지는 것처럼 이제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리감을 이렇게 확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사실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 사이가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하거나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태도나 변화를 보일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들었나? 내가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책임을 좀 느끼게 되고 너가 잘못해서 뭐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라고 하면서 책임을 항상 이제 외부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계속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애적인 특성, 그러니까 뭐 악성적인 나르시스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가스라이팅과 함께 뭐 어떤 관계에 맺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또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좀 이용하기? 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옆에 두기 좀 편안하고 쉬운 그런 유형의 또 사람들도 있고 한데 반대로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르시시스트와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그럼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를 절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들거든요. 어떤 관계의 양상을 맺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왜냐면 뭐 이거는 이제 뭐 딱 어떻게 뭐 정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르시스트들이 가까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자기애적인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나의 일종의 어떤 자기애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 그러니까 뭐 트럼프를 아까 이제 얘기하기도 했지만 뭔가 굉장히 뭐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이제 대상이 내 옆에서 나를 또 빛내주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나르시스트 두 명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둘이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서로의 공급원이 되어주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뭐 한꺼번에 뭔가 깨어진다던가,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뭐 어떤 영감을 주는 뮤즈로서만 뭐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서로에게 인지가 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르시스트와 나르시스트가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둘이 함께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만들어 그 둘이 함께하는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이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자기애를 고양시키는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또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그 아주 차지 않는 사람을 자기애적 공급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좀 소름이 돋는 네. 왜 소름이 돋죠? 좀 끔찍해서 상상을 근데 이게 해봤을 때. 굉장히 네.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아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인데, 그것이 이제 뭐 관계 패턴 속에서 너무나 만성적이고 착취적이고 병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도 나르시스틱한 어떤 순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고,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문제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트럼프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썸네일에 트럼프 사진이라도 하나 좀 넣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해가 네. 확 되지 않나요? 네, 그럼요. 너무 좀 적절한 예시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오늘 나눈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애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좀 이용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겠네요. 네. 그 제가 아까 프랑스 정신분석가 장 다비드 나지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 그러니까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별다른 자각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내가 너무나 대단하고 난 꼭 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너무 두드러진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병리적인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고, 건강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되게 저는 인상적이어서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삼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나르시시스트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좀 다루어 봤는데, 들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형들을 한번 좀 다루어 보는 시간을 다음 편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